이번 시간부터는 연속 확률 분포의 한 종류인 정규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하면요.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 즉 이산 확률 변수에 의한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변수에 의한 연속 확률 분포가 있다라고 배웠고요. 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이산 확률 분포 중에 딱 하나 이항 분포를 배운다.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딱 하나 정규 분포만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공부를 마친 상태예요. 요 위쪽으로.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산 확률 분포를 배우고 나서 바로 이항 분포를 배웠던 게 아니라 사실 요 중간에 이산 확률 변수에 뭘 배웠어요? 평균, 그 다음 분산, 그 다음 표준 편차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배운 다음에 이항 분포를 배우면서 이 이항 분포에서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 이항 분포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증명까지 해드렸지만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은 교육 과정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식처럼 외우자.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만 들여다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수준이었는데, 자, 요런 과정을 거쳐서 이항 분포까지 왔다면 연속 확률 분포에서 정규 분포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 요 중간에서도 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몰라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정규 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은요, 사실 고등학교 정도의 그런 수학적 지식으로는 이걸 구해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직접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놈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정규 분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만 배우게 돼요. 결국은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연속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을 끄시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그냥 정규 분포가 뭔지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요거 지울게요.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정규 분포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항 분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찾아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n회의 독립시행이 있고요. 각 시행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이 있는데 결과는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안 일어나는지 그 두 가지로만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n회의 독립시행 중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는 분포가 바로 이항 분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규 분포는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냐 하면요. 정규 분포는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함수를 나타낼 때 이 밀도라는 단어를 쓴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함수 fx가 정확하게 어떻게? 요런 형태로 주어지는 확률 분포가 바로 정규 분포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게 뭐 루트 2파이에 시그마가 있고 막 자연상수 2가 등장을 하면서 걔 지수는 또 2시그마 제곱분의 x-m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까지 달았네요. 이게 보기만 해도 그죠? 복잡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표현대로 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확률 밀도로 갖는 함수가 바로 정규 분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걸 보시자마자 이제 겁을 집어먹을 거예요. 우와, 이걸 갖고 뭘 하자는 거지? 자,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갖고 놀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이런 형태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분포가 정규 분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다만 정규 분포는요,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실수 전체 값이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런 확률 밀도 함수로 주어지는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 그놈을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n의 m, 시그마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자, 요 n은 어디서 온 거냐 하면 정규 분포를 영어로 표현하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이 노멀에서 n을 따와서 여기에 n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식을 잘 들여다보시면 여기 m이 등장을 하고 시그마가 등장을 하는데, 요 m은요 바로 이 정규 분포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그마는요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정규 분포를 나타낼 때는 그래서 항상 m, 시그마 제곱, 즉 분산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시그마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시그마의 제곱 분산으로 표현한다라는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항 분포를 표기할 때는요, b의 np, 그래서 시행 횟수 n이 몇 번인지, 그리고 한 번의 시행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이 p, 그죠? 그게 얼마인지 요 두 개만 알면 확률 분포표를 구해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n과 p를 쓴다고 그랬는데, 왜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과 분산으로 표시하느냐? 그 내용은 요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을 공부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규 분포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확률 밀도 함수가 요렇게 생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그놈은 노멀 디스트리뷰션, 즉 n의 그다음 평균, 시그마 제곱, 즉 분산으로 나타낸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이 m과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뭔지를 요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 내용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 정규 분포 곡선은요, 정규 분포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놈을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정규 분포 곡선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직선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고 x축이 점근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규 분포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요놈이 x축일 때 이 그래프가 요렇게 요런 모양을 갖습니다. 그리고 요놈의 딱 정중앙이 바로 평균 m에 해당하는 놈인데, 요 x는 m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요놈이 주르륵 다 가지만 x축과 가까워지기만 할 뿐 x축과 만나진 않고요. 여기도 이놈이 주르르르르 점점점 내려가긴 하지만 x축과는 만나지 않고 x축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x축이 바로 점근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흔히 뭐 이거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뭐 코끼리를 삼킨 보아베비다 뭐다 그러는데, 흔히들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 종처럼 생겼죠. 우리가 요렇게 종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요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댕댕 치죠. 그래서 요걸 종 모양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는 벨 쉐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처럼 생겼다 그래서 요걸 벨 쉐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이 벨 쉐입에 가깝구나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당연히 요게 요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정중앙에 해당하는 평균 m일 때가 요 확률 밀도 함수가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최대값은요, 이 x 대신에 m을 넣는 거니까 요 지수가 0이 되면서 2의 0승은 1이 됩니다. 따라서 남는 놈은 요 놈이기 때문에 요렇게 되는데, 사실 최대값이 이거가 된다라는 것도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무슨 문제를 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다만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얘가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다 보니까 요 면적 있죠. 요 곡선과 x축 사이의 면적은 1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게 넓이가 1이 되어야만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요 밑에 곡선과 x축 사이의 요 넓이는 1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근데요,
x가 실수 전체의 범위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아무리 이렇게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는 넓이가 1로 딱 확정되지 않지 않나요? 계속 증가하지 않나요? 어쨌든 아무리 작은 넓이라도 계속 무한히 더해지니까 넓이가 1이라고 볼 수 없을 텐데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이게 1이 된다라는 걸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적분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것도 대학교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얘가 무한대의 범위, 그러니까 그 실수 전체의 범위,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의 범위를 갖지만 여기 넓이를 구해보면 요놈이 1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x값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나 어마어마하게 작아짐으로써 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가 1에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m이 일정한 값을 가질 때 표준 편차 시그마가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낮아지고 폭이 넓어지며 시그마가 작을수록 곡선의 높이는 높아지고 폭은 좁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얘기는요. 이 표준 편차 시그마가 뭘 나타내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표준 편차라는 것은 결국 평균 m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값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걸 뜻하고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 평균에서부터 가까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평균에서부터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확률 밀도함수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라는 걸 나타내는데 시그마가 작아지면요. 지금은 이 평균을 0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 m이 0으로 일정할 때라고 했는데 꼭 0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평균에 대해서 시그마가 작아지면 요 평균 근처에 데이터들이 몰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균 근처에는 확률이 높아진다. 물론 이 확률 밀도함수의 함수값이 확률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범위를 나타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균 근처 여기에 들어있을 확률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훨씬 더 많은 거고요. 그죠?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평균 근처에 있을 확률이 점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 사이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맞죠? 그래서 편차가 작으면 이만큼 넓이가 커지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확률은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차가 작다라는 것은 결국 평균 근처에 더 몰려있게 되니까 평균 근처에서 이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값이 커지는 거고요. 시그마, 즉 표준 편차가 커지게 되면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니까 얘가 점점점 이렇게 넓게 퍼지는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그쵸? 그 얘기는 평균 근처에 있을 확률이 작아진다. 이 부분의 면적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그마가 커지면 얘가 키가 작아지면서 뚱뚱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그마가 작아지면 얘는 키도 커지면서 날씬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시그마가 작으면 금상첨화. 키도 큰데 날씬하기까지 해. 그런데 시그마가 커지면 설상가상. 왜? 키도 조그만데 뚱뚱하기까지 해. 이거 무슨 신체를 가지고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외울 수 있게, 재밌게 외울 수 있게 그냥 한 말이니까, 혹시 이거에 대해서 또 불쾌하네요. 이런 말씀 하시면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자, 어쨌든, 요게 이제 금상첨화, 설상가상, 요렇게 외우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 평균이 일정할 때는요, 이 시그마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어떻게 돼? 곡선의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다? 바로 표준 편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이 달라도 표준 편차가 똑같은 이 정규분포 곡선은요. 둘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물론 평균이 다르니까 위치는 바뀌겠죠. 그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에 시그마가 이퀄 1인 놈이 있어요.
근데 평균이 0이 아니라 여기쯤 있다고 하더라도 요렇게 생긴 요 곡선의 모양은 요 놈이랑 어떻단 얘기야? 요 놈이랑 똑같이 생겼단 얘기입니다. 다만 요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의 모양은 시그마가 결정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는 만약 시그마가 일정하다면 m이 변할 때 대칭축의 위치는 변하지만 곡선의 모양은 같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죠. 그래서 시그마가 일정하면 요 곡선은 똑같이 생겼고요. 다만 m이 0이면 여기가 이제 대칭축이 되니까 곡선이 이렇게 자리를 잡을 거고, m이 1이면 대칭축이 여기가 되니까 이렇게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m이 4면 대칭축이 x = 4니까 이렇게, 그죠? 자리를 잡을 겁니다. 됐지?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은요, 평균 m으로 그 위치가 결정이 되고요, 표준 편차 시그마로 그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를 나타낼 때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m, 시그마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정규 분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걸 확률 밀도 함수로 갖는 분포가 정규 분포다. 이거는 사실 물어보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요, 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 자, 그런데 왜 그럼 정규 분포를 배우느냐라는 겁니다. 확률 밀도 함수도 우리가 써먹을 게 아니고, 그죠? 단순히 이 정규분포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그것도 정확한 모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충 시그마가 커지면 어떻게 되고 작아지면 어떻게 되고 m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도의 정보만 갖고 뭘 하겠다는 거냐라는 건데, 이 정규분포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넣어놓은 이유가요, 정규분포가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강수량 혹은 기온과 같이 이런 자연현상을 나타낸다거나, 혹은 물체의 길이, 무게, 물체의 길이, 무게가 꼭 물체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의 키, 여러분들의 몸무게, 이런 것들도 분포를 조사하면요, 거의 정규분포 곡선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몸무게가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 있고요. 평균 근처에 몸무게를 갖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학생들은 점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아주 몸무게가 작게 나가는 학생들도 점점점 숫자가 줄어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무게를 측정해서 그걸 분포화시키면, 그 분포한 히스토그램이 이런 모양을 띠게 돼요. 이게 마치 정규분포 곡선과 비슷한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현상이나 여러분들의 키나 몸무게와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규분포를 띠게 되고요. 게다가 학생들의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시험을 본 다음에 점수대별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평균 근처에 학생들이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아주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점점점 그 숫자가 줄어드는 이러한 그 벨 쉐입, 정규분포 곡선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정규분포 곡선과 같이 좌우가 대칭인 곡선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정규분포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정규분포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요, 정확하게 이런 무슨 자연현상, 사회현상을 갖고 정규분포 곡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건 이제 대학교에 가셔서 공부를 하시면 알 수 있는데, 그거를 공부하기 위한 기본을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간략하게 정규분포가 어떤 분포이고 그 정규분포 곡선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배울 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